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그것을 21세기의 언어로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입니다. 자, 의학의 탐구 대상은 인체, 즉 몸이죠.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그 탐구 대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몸의 시스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의학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뇌경시대의 인체하고 지금의 인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의학은 동시대의 과학, 기술, 철학,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의 총화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과학은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관찰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같고 다름을 분류하고 같고 다름을 분류하는 설명하는 합당한 가설 체계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 발전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소화가 안 되는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액팅은 결국에는 침과 약이죠. 고금의 한의학 의사를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디에다가 침을 넣을 것인가, 무슨 약을 줄 것인가, 딱 이 두 가지인 거죠. 소화불량과 관계된 혈자리를 최신 한의학 침구경혈학 교과서에서 인용된 의서만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태음 폐경에 6개, 수양명 대장경에 8개, 족양명 유경은 당연히 위와 관련되어 있을 거니까 많을 것이고,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면 모든 경락에서 소화불량과 관계된 혈자리가 있습니다. 도합 합쳐보면 146개나 됩니다. 360개의 혈위 중에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확률적으로 말해보면 무작위로 소화불량 환자가 오면 10개의 침을 놓으면 그 중에 4개가 소화불량과 관계된 혈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혈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나요? 너무 많죠? 일단 이거는 치워버리고 소화불량 하면 떠오르는 대표 선수들만 다시 추려보았습니다. 합곡과 태충이 있겠고 사관혈이죠. 또 족삼리, 풍룡, 이러한 족양명, 위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혈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경팔맥 개념으로 사용하는 내관과 공선, 그 다음에 배수혈과 복모혈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혈들을 단독 혹은 복합으로 사용해서 소화불량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일도에 쾌차시켰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혈자리를 다른 환자의 소화불량에 사용하면 그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그것들은 각각의 혈들이 아마 인체에 작용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악마는 이런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합곡을, 어쩔 때는 태충을, 어쩔 때는 족삼리를, 어쩔 때는 풍룡을 써야 하는지 그 감별점이 의사에는 디테일하게 적혀지지 않죠.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에서 감별하여 쓰기에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의학 의서는 이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친절한 책이죠. 제가 한의학적 관점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임상을 하면서 수많은 벽들과 마주섰었는데 그 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감별하여 쓸 것인가? 각각은 어떠한 기준으로 소화불량을 해결하는가는 그 다음의 이야기고, 실제로 족삼리를 쓸 사람과 합곡을 쓸 사람을 어떻게 감별하여 사용할 것인가? 각각의 혈들은 모두 소화불량에 유효합니다. 과학은 그 시작이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즉 이러한 혈들이 소화에 유효하다는 경험의 획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혈들이 모든 사람한테 유효하지 않잖아요. 즉 각각의 혈들의 각고 다름의 분류, 즉 감별 진단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소화불량에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혈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일단 용케 하나 선택했어요. 그럼 왼쪽 놔야 돼요? 오른쪽에 놓을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취할 건가요? 그건 남자의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좌병 우치에 따라서? 우병 자체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위장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양쪽에 다 놔버릴까요 그냥? 우리가 또 침 놓을 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되죠. 보사가 또 있죠. 보를 한다면 어떻게 놓으면 보가 되고 어떻게 놓으면 사가 되는 건가요? 경락이 여환무단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 경락의 순환 방향에 따라서 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경락이라는 그 자체 내에 뭔가 흐르고 있는 것인가? 21세기에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경락의 실체를 기원전 황제내경 시대에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하는 우리 한의사든 한의학은 위대한 것인가요? 도대체 보살하는 게 있긴 있는 것인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합곡을 놓으면 인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인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래 그것을 풀려고 나는 합곡에다 침을 놓겠다는 것인가요? 합곡이 조경명, 소양명 대장경이잖아요. 그러면 대장경에 다른 혈들에 똑같이 침을 놓으면 소화장애가 해결될까요? 합곡도 되니까.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오직 합곡에서만 해결된다면 동일 경락의 다른 혈들하고의 혈성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되죠. 오랜 기간 이런 마치 벽과 같은 질문들과 마주서서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혈들을 감별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제가 정한 감별 진단 기준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첫째로 한의학의 장점과 우수성, 한의학의 위대한 통찰력을 훼손하지 않고 한의학적 관점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음양오행이라든가 오운육기라든가 십간, 십이지라든가 팔계라든가 이러한 용어 사용하지 말고 21세기의 언어로 21세기의 의학적 성과를 토대로 해부 생리학적 실체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가능하고 설명 듣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진단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도 가르쳐 주는 사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음양오행, 오운육기, 십간, 식이지, 팔계를 사용하지 않고 21세기의 언어와 21세기에 통용되는 의학적 상식으로 충분히 감별되고 설명 가능하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배운 사람도 어렵지 않게 감별할 수 있고 그 사람 또한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별진단 체계를 저는 경락의 구성 체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황제내경 영추 10편의 경맥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폐, 수태임지, 맥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장부, 수족의 삼음삼양, 그리고 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진단 체계로 이어집니다. 맥은 맥진으로, 장부는 장부 진단으로. 그런데 삼음삼양의 수족의 삼음삼양의 진단 체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세와 사지, 움직임의 평가를 기초로 경락과 경혈을 연결시켜 운용하는 진단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마침내 자세와 그리고 수족 삼음삼양의 움직임 그리고 경혈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제시한 감별 진단의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단과 치료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LA
몸바로 아카데미 공식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 언어로 설명하는 한의사 김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